가격만 가지고 저 병원은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근대사회 명확한 계약서라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투명하게 밝혀진 근로계약서 대신에 야, 뭐 월급은 한 달에 얼마 줄게, 그리고 뭐 보너스는 뭐 얼마 주고,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구두로 계약 맺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되는데, 야, 요즘 좀 우리 업소가 어렵다, 퇴직금은 내가 보고 상황이 되면 뭐 몇 년 뒤에 주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봉은 얼마, 보너스는 얼마, 퇴직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연차 휴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하게 계약으로 다 맺는 그런 시대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정 수가, 치아 교정 비용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치과는 가격대가 좀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치과는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라는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금니 교합 완벽하게 맞추고 앞니 배열 완벽하게 맞추고 잘 끝내자 라고 스스로한테 마음먹어야 될 어떤 마음가짐인 것이지, 의료 소비자인 환자한테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싼 치과 가지 마세요 라고 선전선동할 명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호소해야 될 마음가짐을 환자, 의료 소비자한테 강요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냐 불투명하냐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로 들자면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SNS에 치아 교정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인데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편취한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망을 하는 광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월 몇만원 또는 십몇만원씩 내면 교정이 됩니다 하고 그 광고를 믿고 전화를 해서 갔더니, 아, 광고에 나온 비용은 장치비 분할 납부고요, 여기에 월치료비, 스크루비, 그 다음에 정밀진단비가 추가로 들면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교정 수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저번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앞니 부분 교정 이렇게 해서 뭐 3개월, 6개월 안에 끝난다 했는데, 사실은 앞니 부분 교정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전체 부종교합의 0.1%밖에 안 됩니다. 99.9%가 해당이 안 되는 걸 광고해놓고 갔더니, 아, 환자분은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치아가 많이 삐뚤어서 전체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왜 0.1%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종교합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개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수가 체계, 광고 체계가 불투명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끼리 갔는데 누구는 뭐 500만 원에 교정이 되고 누구는 300 몇십 내지 400만 원에 교정이 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편차가 심한 경우, 이런 것도 역시 불투명한 교정 수가 체계가 낳은 그런 부작용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합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턱관절에서 아래턱이 정상 위치에서 비정상적인 위치로 빠져서 몰려야지만 교합이 되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성 주걱턱 또는 기능성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앞니끼리 부딪히는 교합방해 때문에 어금니가 떠서 어쩔 수 없이 턱관절에서 아래턱을 빼서 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위아래 앞니의 교합방해만 시야이동을 통해서 재개해주면 자연스럽게 아래턱은 다시 뒤로, 그리고 아래턱도 턱관절에서 정상 위치로 찾아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기능성 비대칭은 이제 위턱의 폭이 좁다 보니까
어금니끼리도 이렇게 치아 끝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치아 끝끼리 부딪혀서는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으니까 면 대 면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턱관절 내에서 아래턱이 반대쪽으로 빠져서 식사를 하는 거죠. 교합이 될 때만. 벌릴 때는 다시 정상 위치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위턱배의 폭만 넓혀주면은 이런 털어서 물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턱배의 폭만 확장해서 어금니의 교합 방해만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빠졌던 쪽의 턱관절에서 아래턱은 다시 정상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서 대칭에 가까워집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교정이죠. 그냥 일반 교정으로 교합 방해만 제거하면 되는 건데 마치 이것이 뭐 특별한 테크닉이냐, 비수술 주걱턱 교정이냐, 비수술 비대칭 교정이냐, 과대 포장해서 비용을 더 청구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교정 수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아닐까요? 저의 논지는 하나예요. 교정 수가는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정 수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게, 불투명하게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만 알고 있고 환자한테 밝히지 않는 속에서 여러 가지 수가의 차이라든가 또는 비용의 과다 청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물론 과거에 비용을 싸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정 치료의 질이 나쁜 그런 치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 원장이 정식 치과 교정과 전문의라면 그 품질은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치과다 아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병원의 시스템 그리고 교정 치료의 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가가 높다고 이벤트 치과가 아니고 수가가 싸다고 이벤트 치과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치아 교정 비용을 이렇게 내건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장치비 따로, 월치료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 시스템이랑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투명하게 전체 치아 교정 비용을 내건 시스템이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정과 선생님들은 그러질 않겠지만 극소수의 몰지각한 선생님들은 조금 시간을 끌면서 월 비용을 받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뼈가 되게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뼈가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교정은 잇몸 위에 치아 머리에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치아 뿌리하고 잇몸 뼈 사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뼈가 부드러운 사람은 수영으로 비유하자면 맹물에 그냥 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헤엄쳐 가겠죠. 그러나 뼈가 단단한 분들은 뻘에서 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영이 느리겠죠. 역시 치아 이동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뼈가 단단한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치아가 느리게 움직이면 그 늘어난 기간만큼 계속 월비를 낸다. 좀 이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뭐 참고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교정 재료의 대량 구매 그리고 병원 내에 자체 기공실 운영을 통해서 교정 재료비 그리고 교정 기공비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의 수가를 좀 낮추어서 교정 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싸다고 다 이벤트 치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도 이제 비교적 낮은 치아 교정 비용 때문에 이벤트 치과다 가지 마라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죠.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사실은 그 병원 교정과 의사의 실력 그리고 교정의 퀄리티 그리고 임상에 임하는 치과 위생사들에 대한 교정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정말로 전문화되어 있고 어느 교정치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그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정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교정치료의 퀄리티, 질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전문 인력들의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가격만 가지고 저 병원은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